2010년 8월 달러를 풀겠다는 미국의 발표가 있었다. 그것은 전쟁의 시작이었다. 뒤이어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타이어에 관세 35%를 부과하는 조치를 강행했다. 곧바로 중국은 미국산 닭고기에 최대 10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또다시 미국은 중국산 동파이프에 최고 61%의 관세를 부과해 보복했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며 압박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안화 평가 절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 특히 미국 달러화에 비해서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게 된다면 위안화 통화 가치가 하락했을 때는 똑같이 1달러를 수출했지만 1달러를 받아서 그거를 위안화로 바꾸게 되면 중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그 돈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미국으로 수출한 것이 중국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돈의 가치가 중국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총성 없는 환율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미국과 중국은 왜 이런 싸움을 계속하는 것일까? 그 핵심은 경상수지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엔 전 세계 경상수지 적자 국가의 총 적자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43%에 달했으며 전 세계 경상수지 흑자 국가의 총 흑자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달했다. 적자액을 줄이려는 미국과 흑자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중국. 그들의 경상수지를 둘러싼 전쟁은 필연적이었다. 환율은 자기 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제교역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변수이다. 환율의 오르내림에 따라 교역 규모 자체는 물론 교역의 수익성도 크게 변한다. 수출만을 고려하면 자국의 통화 가치가 약해져야 수출 여건이 좋아진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 통화 가치 낮추기에 힘쓰는 이유다. 먼저 움직인 것은 중국이었다. 중국은 1978년 개방정책을 도입한 이후 1993년까지 이중 환율 제도를 채택하면서 단계적으로 위안화를 절하했다.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환율을 다르게 책정했던 것이다. 1997년 말 아시아의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도 중국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중국은 고정환율제를 실시하면서 1달러에 8.72위안으로 평가절하하고 2005년 중반까지 1달러당 8.28위안으로 미국 달러에 고정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은 미국의 5위안 제품 2개를 2달러에 팔다가 5위안 제품 3개를 2달러에 팔 수 있게 된다. 미국은 자연스럽게 저렴한 중국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하게 되고 중국은 수출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증가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물론 미국의 상황은 달라진다.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도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을 거의 대부분 잠식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태대로 된다면 중국은 당연히 경상수지 흑자라든지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위안화 통화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정부 정책에 의해서 낮추게 되면 미국에서 중국 제품은 훨씬 더 잘 팔릴 것이고, 그러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지금 미국이 경제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점점 중국 쪽으로 경제 패권이 넘어가게 되고, 또 중국은 그거를 미국에 제품을 수출해서 돈을 벌게 되면 미국 국채를 사게 되고, 미국 국채를 사서 미국 경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서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좋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위협을 느낄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로부터 압박을 받았지만 자국의 경제를 위해 계속 위안화를 절상시킬 수 없었다.
중국 경제를 이끄는 많은 가공업체들은 환율에 민감하다. 위안화가 1%만 절상돼도 마진율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장용창 포단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의 중소수출업체들의 마진율은 매우 낮기 때문에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절상되면 수만 개의 중국 내 중소기업들이 채산성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중국은 손을 들고 말았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 제도를 어떤 환율 제도를 사용하고 있냐면 복수통화 바스켓 하에 관리변동 환율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정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가 주로 이제 수출 주도의 그 나라 경제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약해지면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 때는 중국은 그 나라의 통화 가치를 절하시키고 이렇게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경제가 좋을 때는 그 나라의 통화 가치를 상승시켜서 그 나라의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2010년도에 중국이 이제 G20 회담을 앞두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고통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압력이 상당히 거세니까 이것이 만약에 G20 의제로 상정돼서 과거에 85년대 플라자 합의처럼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절상 압력을 높이게 되면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이 선제적으로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를 다시 도입을 해서 위안화를 절상시키기 시작한 게 2010년도의 그 조치죠. 국가 간 환율 전쟁은 휴화상이다. 지금은 잠시 멈춘 듯 하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환율 전쟁의 초점은 자국의 통화 가치 끌어내리기다. 각국이 자국 통화 가치의 하락을 유도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국이 동시에 통화 가치를 낮추면 약효가 없기 때문에 우리 통화 가치는 좀 낮출 테니 너희 통화 가치는 그대로 두거나 높여라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최근 일본에서도 엔화 가치의 하락을 유도하며 수출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일본 제품과 경쟁을 벌이는 중국은 인위적인 엔화 가치 하락이 부당하다고 비난한다. 반면 미국은 이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왜 중국과 일본에 이처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일까?